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7월 3일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휴전에 따른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게 며칠이나 됐다고 이번엔 또 유럽과의 무역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불법 항공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면서 이후에 약 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목록 89개를 발표했는데요. 보복 관세 대상은 치즈와 위스키, 소시지, 파스타 등이 해당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재개하며 무역 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그 불씨가 이유로 옮겨붙는 것이 아닌가 하고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당장 주식시장에는 큰 리스크로 작용은 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잠재된 위험이라는 부분은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시장은 미중 협상 재개에 따른 안도감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기대는 이미 다 반영된 상태고 오히려 협상 타결에 대한 불확실성에 또다시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대중강경파인 나바로 백악관 참모는 미중 무역 협상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라면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요구해온 지식재산권 보호 규제의 법제화, 그리고 합의 이행 강제 조항 삽입, 대중국 추가 관세 일부 유지가 관철되지 않는 한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화해에 대한 제재 완화 관련해서는 소량의 반도체 칩 판매를 허용하는 것뿐이다 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두 국가 사이의 협상 진전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여전히 답답한 상황인데 사실 더 답답한 건 요즘 한국 증시입니다. 상승폭은 제한적이지만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증시와 달리 국내 증시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미중 휴전에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안 코스피는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국내 기업의 실적 부진이 더해지면서 비관적 전망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국내 증시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은데요. 물론 연내에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고 금리 인하가 2차례 이상 진행된다면 한국 주식시장도 힘을 더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게 과연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가능하다면 언제쯤이 될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국내 증시는 수출 지표와 상당 부분 연동되는 특성을 가지는데요. 글로벌 교역이 둔화되고 반도체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있어서 뚜렷한 수출 반등도 빠른 시일 내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은 당분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변화 요인에 따라 등락을 보이는 종목 장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증시 브리핑을 더 잘 들어두셔야겠죠. 네, 그럼 오후 2시 국내 시황 체크하고 갈게요. 코스피 지수는 1%대 하락세 보이면서 2100선이 다시 깨졌고요. 현재 2097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68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폭을 늘리고 있고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내던지고 있고요. 기관도 소폭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개인들이 사들이면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 사고 있는지 볼게요. 2시 현재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코스피 시장 1위는 LG화학, 2위는 넷마블, 3위는 NC소프트고요. 코스닥 시장 1위는 오스템 임플란트, 2위는 LNF, 3위는 HLB입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코스피 시장 1위는 롯데케미칼, 2위는 일진머티리얼즈, 3위는 SK이노베이션이고요. 코스닥 시장 1위는 CJENM, 2위는 PSK, 3위는 덕산네오록스입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이슈와 특징주 키워드로 바로 같이 만나보죠. 첫 번째 키워드,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개발에 매년 1조 투자입니다. 벌써 3거래일째입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주들이 이번 주 내내 들썩이고 있는데요. 시작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첨단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발표가 전해지면서였죠.
앞으로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꿈틀대기 시작했는데 그 상승세가 오늘까지도 지속될 수 있는 건 바로 이 뉴스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측의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는 사실 일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오히려 이를 때마침 주어진 좋은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당정청이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맞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개발에 매년 1조 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회를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건데요.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강화 대책은 이달 중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저 기대감에 올랐던 반도체 소재주들이 정부의 투자가 뒷받침될 것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니 더욱 힘이 강할 수밖에요. 게다가 현재 시장에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될 만한 재료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런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 마이크로 컨텍솔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했는데요. 이 회사는 반도체 검사용 IC 소켓 등 반도체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했던 램테크놀러지, 오늘도 강세에 이어가고 있고요. LTC와 오션브릿지, 동진세미캠, KC텍, 워닝머티리얼즈, 솔브레인 등 부진한 장에서도 모두 잘 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국제유가 급락에 웃는 화학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4.8% 급락하면서 56달러 25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석유 수출기구 오펙이 원유 감산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 무역 분쟁과 경기지표 악화로 원유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더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12월에는 오펙의 6개월간의 감산에 합의한 뒤 4개월간 국제유가가 22%나 상승했었는데 이번에는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워낙 큰 탓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폭락인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간밤에 WTI 가격이 5% 가까이 떨어졌고요. 이에 오늘 화학주들이 오랜만에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이후 수요 부진에 따라 화학 업황이 악화되는 국면이 지속됐는데요. 여전히 석유 화학 제품인 에틸렌 가격에서 원료인 나프타 가격을 뺀 마진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무역 분쟁 휴전과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수요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오늘 화학주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롯데케미칼과 대환유화, LG화학 등 석유화학주들 오름세인데요. 구조적 업황 악화 속에서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세 반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다산존 솔루션스 스트롱 바이, 다산네트웍스도 스트롱입니다. 다산존 솔루션스는 다산네트웍스의 미국 자회사인데요. 월가가 다산존 솔루션스의 투자 의견으로 스트롱 바이, 즉 강력 매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소식통에 따르면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다산존 솔루션스의 2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내년 매출은 올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성장이 기대된다는 거죠. 다산네트웍스는 다산존 솔루션스의 최대 주주로 지분 57.23%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분이 많은 만큼 자회사 실적 증가에 따른 지분법 평가 이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네트웍스를 매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바이 의견도 아닌 스트롱 바이 의견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해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다산네트웍스라는 종목의 실적에는 다산존 솔루션스의 실적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공유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다시 만나요.